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범석 작가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중에서 특별하고 위대한 마지막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급날이 삶의 낙인 밥벌이 의사이고 여전히 흰 가운의 무게가 버거운 미숙한 의사이지만 의사 가운 못지않게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환자나 보호자가 준 편지다. 그런 편지들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의사 노릇이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이제는 제법 묵직해진 편지함에서 아무 것이나 꺼내 읽어보곤 한다. 어느 날 손에 잡힌 것은 서울에 살던 한 환자의 따님이 보내준 편지들이었다.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제는 마음을 많이 다잡으셨어요.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 우리 엄만 꼭 낫게 해주세요. 편지 속에 우리 엄마는 노년의 폐암 환자였다. 할머니는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는데 폐암에 걸렸고 진단 당시 이미 암이 여기저기 퍼진 상태여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할머니는 폐암 4기로 판명이 났다. 항암 치료를 합시다. 의사의 무미건조한 말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주사실로 향했고 그의 따님은 짧지만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진료실을 떠났다. 할머니가 받을 항암 치료는 완치 목적이 아니라 생명 연장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할머니가 70대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체력도 좋았고 관리도 잘했던 덕에 항암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행히 항암약은 효과가 좋았고 종양의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다. 할머니는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었다. 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할머니가 들려준 일상은 비슷했다. 아침이면 딸 집으로 가서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2시쯤 데리고 돌아온다. 그 길에 손주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슈퍼마켓에 들러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산다. 맞벌이하는 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손주들을 봐주며 간식을 챙기고 어질러진 집도 간단히 치우고 밑반찬도 해놓는다. 딸이 돌아오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본다. 주말에는 김밥을 싸서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딸과 북한산에 오르기도 하며 때때로 화산길에 사우나에 들르곤 한다. 그리고 3주 후에 한 번씩 예약한 날짜에 맞춰 남편, 딸과 함께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항암 주사를 맞고 간다. 이것이 할머니가 꾸려간 일상이었다. 항암 치료가 힘들지는 않은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힘들기는 해도 견딜만하다고 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항암약이 순한 덕분에 할머니의 삶은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지도 않았고 토항질도 없었다. 겉으로만 보면 암 환자인지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땡땡땡 환자 딸입니다. 엄마는 치료 의지가 매우 강해서 힘든 내세가 나고 열심히 잘 치료받고 계세요. 일상생활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저렇게 잘 견디시는 건가요? 힘든데 저희 때문에 내세가 나고 혼자도 참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꽤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일상을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늘 그렇듯 평범해 보이는 날들은 계속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뵌 이후 컨디션은 괜찮으셨나요?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자꾸 머리가 좀 아프네요. 그 말에 혹시나 싶어 MRI 검사를 했다. 검사 소견은 좋지 않았다. MRI 사진에는 일명 불스 아이 사인이라고 불리는 뇌 전이 소견이 보였다.
장난 왕서의 눈알이 동그랗게 눈을 지켜든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알들은 크고도 많았다. 급하게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2달 뒤 다시 진행된 검사에서 뇌전이 소견은 전보다 더 짙었다. 황소의 눈알은 더 크게 불알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뇌척 수막 전이까지 생긴 상황이었다.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좋지 못하네요. 종양은 커졌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늘 두렵다. 한꺼번에 폭풍처럼 말말만 쏟아내서는 안 된다. 실타래를 풀듯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은 아닌지 살핀 뒤에 그 다음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지 결정하고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 어느 순간 상대가 아직 더 이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나쁜 소식은 다음으로 미루기도 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은 제각각인데 가장 흔한 것은 부정, 분노, 원망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왜 나빠지느냐? 지난번에는 분명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남들이 다 약 잘 듣는다고 하던데 왜 나만 이런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쁜 소식에도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 솔직히 의사로서는 이런 환자들이 더 어렵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다. 나쁜 소식에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안해요. 할머니는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자신이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상태가 나빠졌다면서 스스로의 탓으로 돌렸다. 생각해보니 치료 결과가 안 좋아서 중간에 항암제를 바꿔야 했던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때에도 할머니는 화를 내거나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내 마음도 더 좋지 않았다. 항암 치료의 효과 의무는 확률 싸움이다. 치료가 잘 되는 환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다. 이를 치료 전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일단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확률 싸움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미안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를 탓할 일도 아니다. 그저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려는데 할머니는 내게 자꾸 미안하다고 했다. 간혹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의사에게 사과하는 환자를 만나면 나는 늘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의 암 상태는 서서히 나빠졌고 급기야는 뇌척 수막 전이 상태도 악화되었다. 땡땡생 환자 딸입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힘들어하시는 엄마, 또 그런 엄마를 보고 계신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환자인 엄마 앞에서는 슬퍼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씩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다. 할머니는 상태가 악화되고 임종이 가까워져 호스피스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평온했고 담담했다. 오로지 유일한 걱정이라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신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어차피 살면서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아이들은 씩씩하니 잘 헤쳐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선생님, 이제 엄마와의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나 봅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할 때가 온 건 아닌가 해요.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아프시기 전처럼 똑같이 챙기시던 대단한 엄마가 자꾸 약해져갑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까요? 하고 선생님께 물었을 때 선생님이 엄마에게 딸 옆에 꼭 붙어서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셔서 저랑 함께 아이들 등원시키고
사우나도 가고 산에도 가고 했던 1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가 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불과 20일 전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받은 후 할머니는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실제로 돈이 많았는지 대학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한다. 짐작하건대 가방끈이 길지도 않았던 것 같고 넘치게 부유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역사책에 나올 법한 위인도 아니고 언론에서 칭송받을 만한 이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평범한 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누구보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일, 느닷없이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이고 본인 몫에 남은 삶을 평소처럼 살아내는 일.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지켜본 그 노년의 환자는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분이었다. 할머니라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 리 없다. 헤어짐은 아프고 미지의 사고는 두려웠을 것이다.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죽음이 예정된다는 날들을 평소와 똑같이 살아내는 일은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나는 대단한 권력자도 엄청난 부자도 저명 인사들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할머니처럼 담담하게 마지막까지 평소와 같은 일상을 꾸려간 환자는 많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했고 보통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이었다.